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성격장애 시리즈 중에서 10번째 순서로 이제 맨 마지막 순서예요. 조현형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전에 그 조현성 영상을 보시고 이제 명칭 때문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조현형 성격장애도 예전에는 분열형 성격장애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이 분열이란 의미가 너무 부정적인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현을 조율한다는 의미로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이름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분열형 성격장애는 조현형 성격장애로, 또 예전에 분열성 성격장애는 조현성 성격장애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조현형 성격장애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분들도 예전에 그 조현성 성격장애랑 비슷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친분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나 또는 친분을 맺을 만한 능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또 이와 함께 독특한 사고방식, 지각적으로도 왜곡이 심하고 감각적으로도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망상적인 사고와 기괴한 행동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텔레파시로 소통하면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독특하고 기괴한 지각적 행동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분들은 이제 언어 표현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지나칠 만큼 애매모호한데, 이야기를 할 때 문장 구조 자체도 좀 특이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개념도 자기만의 특별한 의미나 방식으로 말을 해요. 정서적으로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해하는 그런 순간에 본인은 막 초조해하면서 막 불안함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막 누가 아프거나 막 힘들거나 아주 슬픈 상황, 예를 들어서 막 장례식장에 가서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렇게 옷차림도 한여름에 막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상당히 특이한 차림으로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의심이 많고 냉담하고 편집증적인 사고가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현성 성격장애랑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 외에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이고 친밀하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이 초조해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마디로 좀 괴짜 같으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도 광범위하게 결함이 나타납니다.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현형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항목별로 읽어볼게요. 총 9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에 해당되고, 이런 특징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조현형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계망상과 유사한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괴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유별난 지각 경험, 괴이한 사고와 언어, 의심 또는 편집증적인 사고,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동, 괴이하고 엉뚱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직계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과도한 사회적 불안. 정서 표현이 단조롭고, 또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상황적인 단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부적절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면 이 조현형 성격장애랑 조현성 성격장애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현형 성격장애는 이런 특성과 더불어서 좀 더 기괴한 언행이나 지각적인 왜곡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는데, 이런 특성은 이렇게 지각적인 왜곡이나 막 기괴한 행동은 아주 경미하게나마 조현병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조현형 성격
성격 장애를 단순형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조현형 성격 장애는 다른 성격 장애들보다 사회적으로 부적응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뭐 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현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경우 군대에 막 입대해서 너무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군대에 가서 조현병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현병의 발병 시기가 대체로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부터 뭐 성인기, 초중기, 바로 이때가 가장 많이 발병되는 시기거든요. 이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도 좀 연관지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현형 성격장애는 조현병과 가장 유사한 장애예요. 그래서 조현병처럼 유전적인 요인, 조현병 환자의 직계 가족에서 유병률이 높고, 또 뇌에서도 도파민이 과하게 활성화되고 뭐 뇌실이 확장되거나 측두엽이 축소되거나 회백질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손실되는 것과 같은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요인이 조현형 성격장애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두 장애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요인 말고도 이 조현형 성격 장애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나 무시를 받고 성장한 경우, 또는 아이가 기질적으로 많이 수동적이어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애착 행동을 학습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가정의 분위기도 가족 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적고 냉담해서 아이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강화를 받지 못하고 의사소통 기술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형 성격장애도 이 다른 성격장애들처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분들이 심리상담에 참여하고 유지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부적응적인 면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심리치료에서는 일반적인 심리상담에서 시도하는 친밀하고 정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그런 치료나 막 성격을 재구성하는 그런 시도는 이분들께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에서는 궁극적인 치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관리와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인지치료나 행동치료를 통해서 인지적으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고나 지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또 괴상하거나 마술적인 사고, 부적절한 생각은 무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분들이 최대한 현실적인 감각과 적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야 하고, 행동기법으로는 말하기 연습, 뭐 적절한 언행을 모방학습하거나 반복학습하거나 뭐 옷 입기 연습, 예절이나 사회기술훈련, 이렇게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또 일상에서의 문제 처리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특히 대인관계로부터 철수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만의 내적 세계에 갇혀서 점점 더 고립되고, 그러면서 지각적인 왜곡이나 망상, 기괴한 행동이나 언행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분들을 적절하게 사회로 연결해 주면서 이분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현형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정신질환에도 다 해당되는데 뭐 신체적인 질환도 마찬가지겠죠. 뭐든지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정신질환이 처음 발현되는 그 최초 시기부터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그 시기까지의 기간을 DUP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때 발견했어도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뭐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학업이나 직장생활, 뭐 사회적인 모든 역할, 모든 기능에서 막대한 손상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이 조현형 성격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현병의 증상과 가장 유사하고 또 조현병과 가까운 유전적 소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군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물론 군대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그래도 유전적으로 조현병에 취약한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조현병의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조현병이 가장 많이 발병되는 시기, 남성의 경우 15세에서 25세 정도, 여성의 경우 25세에서 35세 정도. 물론 이 시기가 지나도 조현병이 발병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청소년기 때부터 미리 잘 알고 살피고 어떤 것이든지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이 정신분열 성향은 크게 세 가지 요소. 사람들도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뭐 인지적으로나 지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도 왜곡이 심하고 기이한 언행이나 특이한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제때 늦지 않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조현형 성격장애를 끝으로 10가지 성격장애를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10가지 성격장애를 한 편의 영상으로 잘 요약해서 이 성격장애 시리즈의 이제 맨 마지막 편 총정리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